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8주간에 걸쳐서 명문학군에 대한 부동산 투자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부동산학 박사 이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명문학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과거의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강북에 있던 박정희 정권 때 강북에 있던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그 명문학군이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고등학교 명문학군이라 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대학을 많이 보내는, 특히 스카이라고 얘기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거기에 이대, 그다음에 서강대까지를 포함한 여러 유수 대학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많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선배들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명문학군과 과연 부동산 시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50년대에 전쟁이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2년부터 68년까지 해서 서울의 기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립을 한다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서울에 그동안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수립을 할 때 지금의 테헤란로 그리고 세종로, 기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송파대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큰 대로들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한다는 건 지금 60년대 초에 대한민국의 삶이 굉장히 윤택하지 못했고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굶어 죽는 사람, 아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당시에 이거를 계획한다는 건 굉장히 앞선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의 대부분은 이 당시에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강남 이전이 시작됩니다. 강남 이전이 시작되면서 과거에 강북에 존재하고 있던 고등학교와 학원을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왜 이때 이렇게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됐냐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않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학원과 그리고 학교더라 이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와 학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화를 보거나 이러면은 말죽거리 잔혹사나 이런 나오는 것들이 다 그때 당시의 배경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70년대 이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택지 개발이 됐던 부분들이 고덕지구라는 데가 있고요. 잠실지구가 있고, 그리고 70년대 했던 데가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과천지구라는 데도, 그리고 안산지구 등이 이때 대표적으로, 여기 물론 이제 반포지구에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들어갔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이 형성이 되면서 80년대
80년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80년대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대표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88 올림픽학과, 그 다음에 86 아세안 게임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88과 86 아세안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포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때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 잠실벌에 있습니다. 잠실이라는 건 잠실도였죠. 잠실도였다가 강남 개발을 하면서 강남의 흙을 메꾸면서 잠실이 되는데, 잠실벌이 되는데, 잠실에 이때 당시 들어갔던 게 88, 86 아시아 선수촌,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이 대표적인 아파트가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88을 기점으로 해서 86을 기점으로 해서 88, 86을 기점으로 해서 아시안 게임을 주축으로 했고, 그 다음에 노원지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상계, 중계, 하계, 동일부 지역을 노원지구라는 거를 86을 목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지구를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만든 게 바로 목동지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목동지구.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전과 합쳐서, 이전을 해가서 합쳐서 뭐가 된 거냐면 명문학군 지역이 만들어진 것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역도 있지만 현재 이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6을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됐고, 88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이런 관계입니다. 88에서는 우리가 올림픽 선수촌이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기자들 들어가는 기자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나 이런 기타가 들어갈 수 있는 패밀리 아파트. 패밀리 아파트는 올림픽 임원들이 들어갔던 아파트.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이 단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또 하나가 이제 88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 이제 국제화가 된다는, 우리나라가 여태까지는 국내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국내의 어떤 걸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88 올림픽으로 해서 국제화가, 서울이 이제 국제화가 되고 삶이 급등하게 되는 그러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잠실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 해서 나왔던 것들이 90년대에 들어서는 뭐로 나타나냐면, 더 이상은 이제 어떤 국제 행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발전해야 되는, 이래도 주택이 많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90년대 나오면서 일기 신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일기 신도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리고 중동 이라는 200만 호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서울 수도권의 택지 개발 및 신도시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나왔던 강남 이전의 명문학군이 다 존재를 하게 되고, 고덕지구, 잠실지구, 과천지구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뜨고 있는, 반포지구까지 해서 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갔던 선수촌이나 기자촌, 패밀리 아파트 등은 지금 상당히 고가의 분양을 하고 거래가 되고 있고, 그쪽이 또 명문이라는 이름의 학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서 발생한 대표적인 것들이 일기 신도시로 인해서 또 명문학군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왜 신도시를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또 명문학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잠깐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명문학군이 뭔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것을 명문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진행은 서울 경기 지역의 명문학군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명문학군의 조건 및 현황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보고, 명문학군과 주택 가격과의, 아파트 주택 가격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에 전국 중학교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성취도를 평가를 해서 그거는 교육부가 주관을 하고 있고. 35페이지부터 이 챕터가 들어갔어요. 35페이지 전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끈 김에. 덥다 더워. 2015년 전국 학업 성취도를 조사를 해보니 100위까지, 1위부터 100위까지를 한번 잘라봤습니다. 1위부터 100위까지 학업 성취도 가운데 서울이 42개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경기가 31개 학교가 나왔고, 그리고 경북이 6개, 그리고 대전이 6개, 대구가 3개, 울산이 3개, 인천이 3개, 부산이 2개, 그리고 강원이 하나, 그리고 광주가 하나, 그리고 전남, 전북 각 하나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제 중학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8학군이라고 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먼저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옷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8학군이라고 했던 거는 11개 지역의 고등학교를 위시로 해서 했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군별로 구분을 하게 된 거고, 그걸 뺑뺑이 돌렸다고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가 학군제도를 재편하면서 고등학교가 이제 너무 많은 우리가 얘기하면 특목고라고 하는 과학고나 외국어고, 그리고 국제고, 그리고 뭐 마이스터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뭐 고등학교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이제 고등학교가 나옴과 동시에 선택의 길이 커졌다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이제는 중학교가 잘 돼야, 중학교 때 잘 돼야 뭐를 할 수 있다?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볼 수 있다라는 거로 이제 이제는 굳어졌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고등학교를 잘 가야 좋은 대학을 갔는데, 지금은 좋은 중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굳어졌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한 거, 지방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나눠 본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 100개 중학교, 100위 안에 들어간 것 중에서 서울이 총 42개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경기권이 31개 중학교가 있고, 경북에서 나머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걸 이제 한 번씩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0위까지의 학업 성취도를 봤더니 서울의 대부분 42%나 몰려 있더라.
그리고 경기권에 31개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이제 서울 지역 내로 들어가면 강남에 12개가 몰려 있더라. 서울이 25개 구가 있다는 건 아시죠? 서울이 25개 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서울 25개국 가운데서 12개가 다 어디에 몰려 있더라? 12개의 학교가 강남에 몰려 있더라. 그리고 8개의 학교가 서초에 몰려 있더라. 그리고 양천, 4개의 학교가 양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목동에 있는 학군입니다. 목동에 4군데가 몰려 있더라. 그리고 송파에 3개, 그리고 광진에 2개, 그리고 강북에 영문 국제중학교가 몰려 있더라. 이런 식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5개, 6개 구를 뺀 나머지 19개 구에는 명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명문이라는 데가 없느냐? 있습니다. 명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순위가 떨어지더라. 순위가 하위더라. 라는 겁니다. 이 하위하고 아파트 가격하고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지역에 대한 거를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분당, 서울 경기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 경기 지역을 살펴봤더니 분당에 7개, 분당에 17개가 있고, 일산에 4개가 있고, 그리고 안양에 여기서 안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가 평촌을 얘기합니다. 평촌 지역에 4개가 있더라. 그리고 수원, 영덕중학교, 영일중학교가 있고, 용인 신촌중학교, 이현중학교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몰려 있더라. 자, 이 얘기는 다시 아까 말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시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신도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지역에 평촌, 일산, 분당 지역에 우리가 경기 지역에 유명 학구는 다 몰려 있더라. 그래서 그 아파트 가격들이 안정적이고 받쳐주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계속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아파트 가격에 결정적인 요인, 가격을 얼마만큼이 오르고 내리고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지금 그 일부 요소로 명문 학군에 대한 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명문 학군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왜 이게 학교가 왜 중요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명문 학군은 아파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8학군이라는 게 뭐냐? 아까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8학군이라는 게 뭐냐? 고등학교 때 8학군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70년대 강남 이전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을 했던 거고, 그게 나와서 8학군 내에서도 8학군이라는 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압구정 개포 지역 일대만을 한정하여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어느 거냐면, 과거의 고등학교, 박정희 정권 때 강북에 있던 유명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있었던 지역의 고등학교들을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참고적으로 알 수가 있고, 지도상으로 보면 8학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과거에 강남구 쪽에 있는, 서초구 강남구 쪽에 있는 2개의 학군을 우리가 8학군이라고 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학군 때문에 우리가 위장 전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요즘 장관님들 나오시거나 나오면은 꼭 한 번씩 걸리는 게 위장 전입에 많이 걸리는데, 지역은 다른 데 살면서 학군적인 요소를 매력을
우리가 떨치지 못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학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없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학군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학군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을 위해서 한번 봐주시는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국제고, 영재학교, 마이스터고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시험을 봐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명문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의 요소가 넓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고, 그다음에 지역 단위 자율고, 사립고가 있고요. 그다음 자율 공립고가 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 선택 등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은 특성화 고등학교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이후 8학군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평준화 이후에 중학교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로 진학하는 현상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만큼은 이제 명문학군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과학고 외고가 가장 높은 비율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과학고 외고를 얼마나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틀려진다? 거기가 명문이냐 아니냐로 발돋움이 되느냐 아니면 일반 보통 중학교로 되느냐에 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는 좀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명문학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학군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학군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 배정이 가능한 초등학교도 명문학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평, 판교의 보평 초등학교 학군이나 그리고 노원의 을지학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을지학군이나 보평학군, 그 다음에 목동의 신목학군이나 이런 학군들은 초등학교를 나와야지만 중학교를 갈 수 있는 대표적인 학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학원가가 형성되더라. 유명 학원가가. 자, 우리가 이제 서울의 3대 학원가라고 얘기를 하면 서울의 3대 학원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3대 학원가. 대치동에 대치학원가가 있습니다. 학원가는 8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부터 발전을 하게 되고 첫 번째고, 두 번째 목동의 학원가. 목동의 학원가는 90년대부터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목동의 학원가는 90년대고 대치동 학원은 80년대냐? 여기가 강남 개발이 70년대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남 개발이라는 거가 강남 이전이죠. 강남 이전이 70년대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80년대 본격적으로 발전한 거고, 목동은 83년부터 86년까지 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올림픽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90년대 와서야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가 노원학원가입니다. 노원학원가는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부터 명문이라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83년부터 9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 이 개발을 하는 와중에 이쪽 강북 지역에 가장 유명 학원가가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대 학원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지금은 5대 학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가 반포 학원가입니다. 다섯 번째가 잠실 학원가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문 학원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명 학원가가 그 지역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게 가장 큰 거고, 네 번째가 부모의 경제력이 굉장히 받침이 돼야 되더라.
부모의 경제력 없이 어떤 거가 학원가도 발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명문학군으로 발전하기도 어렵더라라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중대형평으로 좀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지역이 뭐가 되더라? 명문학원가로 발전할 가능성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목고를 10명 이상 보낸데, 특목고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학고등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를 10명 이상 보낸 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부터는 좀 재미없는 수업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각 구에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각 구에 투자할 때 꼭 명문 아니더라도 괜찮은 중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중학교 배정 유무에 따라서 사실은 배정이 어느 중학교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 특히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할 때 남들은 안 나가도 이 지역은 잘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영등포 지역에서는 여의도 쪽이 두 개 다가 여의도 쪽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등포 구 그러면 뭐 상당히 잘 사는 구로 얘기를 하겠지만, 영등포 구에서도 대체적으로 잘 사는 데가 여의도 쪽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에 두 개가 다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는 실질적으로 명문이라고 우리가 10명 이상을 보냈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썩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각 구별로도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영등포구하고 금천구는 특히 학력 수준이나 이런 거에서 서울 25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할 만큼 학교에 대한 게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동에서는 마찬가지 두 개, 고척중학교와 신도림중학교, 나머지 학교도 물론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는 연북중학교와 이화여대 부속중학교, 이쪽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이런 걸 들어간 걸 보면, 지금 이화여자대학 부속고등중학교 같은 경우는, 금난중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고 한 명에 지금 외국어가 10명 정도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강북에서는 상당히 높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인창중학교나 이 명문에 들어갑니다. 여기 순위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인창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명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생 204명 중에서 과학고와 외고를 보낸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이고, 우리가 얘기하면 자사고까지 합치면 근 31명에 해당이 돼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한 반에 35명 정도라고 보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거는 하나의 이제 룰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명 이상을 보내는 학군을 우리가 보는 거지, 다른 데들이 약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은평구를 보겠습니다. 은평구는 하나의 학교가 있습니다. 신도중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를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까지 합치면 33명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원입니다. 노원학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3대 학군이라고 노원학군에 들어가면 이제 명문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불암중학교, 그 다음에 상경중학교, 상명중학교, 뭐 이런 여러 을지, 중계, 중평, 그 다음에 하계중학교도 이런 여러 가지 중학교들이 지금 보시면 학원가가 형성돼 있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유명 학원가가 있으면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구 쪽입니다. 도봉구 쪽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4개 학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쪽으로 명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개 지역이나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노곡, 그리고 선덕, 그리고 신방학, 창동, 그리고 창일중학교 등이 명문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쪽입니다. 강북구에는 삼각산과 영훈,
영훈은 아시죠? 모 대기업의 대그룹의 손자가 다니는 걸로 유명한, 지금은 물론 이제 다른 데로 갔지만, 영훈 자체가 워낙 좀 강북에서는 특수한 중학교로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라는 말이 쉽게 생각나는, 그만큼 학적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분들의 베이비부모의 세대들, 특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잘해서 경제적인 위치나 셀러리맨을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도 판검사 쪽으로 법조 쪽으로 나가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꼭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으면, 그리고 유명학교 명문학군을 나오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우리가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제 주변에도 있지만, 그래서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꼭 다가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다가 성공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뭐 다 실패한다, 이런 인생을 실패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친구라도 좋고, 그 다음에 기왕 성공, 개인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간다면, 기왕이면 공부 잘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로 봤을 때, 베이비 부모들이 생각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녀의 미래는 모르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4개의 학교가 상당히 명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량구는 2개의 학교가 명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우리가 강북의 유명한 오래된 도시면서 상당히 유명한 학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린중학교와 용강중학교. 특히 이제 설린이나 이런 데는 역사도 깊고 상당히 좀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강북에서는 나름대로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가지만,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학원가 형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용산에 있는 중학생들이 주로 대치동 학원가로 많이 넘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의 학교가 끝나면 대치동 학원가에 버스가 가서 싣고 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도 이제 2개의 학교가 상당히 명문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강서구에는 지금 마곡중학교를 별도로 빼놨습니다. 여기는 아직 명문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빼놨냐면,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시작을 하면서부터 택지개발지구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지금 여기가 핫하게 뜨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마곡지구 자체는 아파트가 이제 소형 위주가 아니고 중대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 주거형 자체가 중대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죠. 분양이 됐습니다. 분양이 됐는데, 이 분양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곡중학교가 어떻게 뜨느냐, 실제로 마곡지구 내에 중학교는 유일하게 마곡중학교 하나뿐입니다. 다른 중학교들은 다 밖에 공항과 방화지구로 같이 일반 기존에 있는 학생들과 섞어서 가지만, 마곡중학교만큼은 어디서 마곡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교를 다니게 된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라는 의미에서 표시를 별도로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문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게 나중에 이 마곡중학교가 얼마나 성장해 나가느냐를 보면,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에 있는 지금 2기 신도시들에 있는 각 2기 신도시들과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중학교,
특히 중학교들에 대해서 명문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다. 과거 거를 보고 미래를 점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곡중학교를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양천으로 놓으면 한 구에서 별로 없던 것들이 갑자기 또 이 학원가가 뛰어나고 우리가 지역이 많은 데 오면 명문 학원가가 있고 이런 데 오면 학교 수가 확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목고를 보낸 진학률이나 자사고를 보낸 학교 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학군에 대한 간접적인 증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도 마찬가지 조금 4개 학군이 있습니다. 광진구는 의외로 지금 상당히 지금 학군이나 이런 게 지금 4개 정도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광진구도 소득 수준도 높고 그리고 그 광진구 광장동 쪽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 쪽은 상당히 수준이나 가격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 있는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원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는 외고하고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양진이나 자양중학교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학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는 무학중학교가 유일하게 지금 100명 정도의 10명 정도를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보시면 상암중학교도 택지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 마곡을 얘기하면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가 있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암도 상암중학교 자체가 사실은 택지개발, 상암지구라는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는데 상암지구는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설명했던 86 아시안게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상암은 언제 2002년 월드컵 때 만들어졌던 택지개발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개발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명문으로 지금 발돋움을 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택지개발지구가 되고 뭐가 되면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물론 상승을 하지만 명문 중학교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에 대한 걸 보시겠습니다. 동작구는 동양중학교, 동작중학교, 중앙대학 부속중학교 등이 명문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관악구는 인구에 비해서 학교가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가 구암과 성보 이 2가지 정도가 지금 특목고를 10명 이상 보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서초구.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명문 학원가가 있고 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는 학원가. 서초도 아까 반포 서초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5대 학원가로 들어가는데 이쪽 가는 만큼 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학교도 유명 학교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명문 학원들이 많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강남구를 보시면 대치동 강남구 학교를 보시면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문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거를 보시면 서초도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나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나쁜 학교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가 괜찮은 명문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더 명문에 들어가는 거는 강남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에 보면 애지간한 초중학교 정도는 다 명문학군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여기도 9명 보냈다 그러지만 진학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개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데 지금 이제 개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지가 개발이 되고 1단지도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도 상당히 지금 어떤 명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치중학교나 그 다음에 세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세곡동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임대나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분양화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일반 분양화 다 되고 세곡지구도 상당히 좋아지면 나중에 보면 여기도 명문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강남구에 있는 중학교들은 명문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명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어느 중학교를 들어가도 명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명문에 들어가면서 학원도 명문 학원가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다 그랬죠.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직접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구도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는 명문에 들어가지 않은 잠실이나 이런 잠실 학원가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잠실 학원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실 주공 1단지부터 5단지까지를 보시면 1단지는 리첸츠로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2단지는 엘스라는 데로 재건 3단지, 4단지를 별도로 해서 현대스테이트하고 프리마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들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지금 다른 학교들도 그렇게 낮은 편이 전체 전국적인 거나 아니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다른 학교 자체들도 순위가 절대 낮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뭐를 느낄 수가 있느냐면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얘기 나오는 거죠. 택지 개발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이것마저 보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구를 보고 강동구도 배재중학교와 한영중학교가 지금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서울의 학군에 대해서 지금 다 알아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냐? 명문학군이 있는 게 과연 어떤 뜻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명문학군이라고 하는 명문 중학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배정받는 지역, 배정 가능한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형성되더라. 자, 다시 말해서 명문 중학교가 있으면 그 지역이 그 지역 배정받는 학교가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 자, 우리가 5대 학군을 봤습니다. 자, 5대 학군의 특징으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선 아파트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신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대형 평수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대 학군이나 이런 걸 명문 학군을 보면 학원가가 반드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학교에서 학원까지가 거리가 멀면 아까도 용산이나 광진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와 학원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명 학원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명 학군이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일기 신도시에서 과거의 택지지구나 신도시급에서 과거의 택지지구나 신도시급에서 명문학군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와, 우리가 강남에 가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더라. 서초에 가면 잘하더라. 잠실에 가면 잘하더라. 목동에 가면 잘하더라. 노원에 가면 잘하더라. 물론 그 지역마다 자 우리가 노원은 청구 아파트 쪽 을지학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을지학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동은 7단지를 위수한 목동 7단지 쪽을 위치로 한 그쪽 지역이 굉장히 유명 학군으로 명성을 올리는 걸 볼 수 있고, 대치동은 대청학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 지역도 있지만 아까 잠깐 봤던 반포 지역과 잠실 지역, 리첸치산과 그리고 4단지 건너편 학원가 이렇게 형성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쪽 주변에 몰려있는 중학교들이 대부분이 명문으로 들어가고 그 명문을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또 그 주변에 살고 있고 배정을 받기 때문에 배정을 중대평형으로 배정받고 거기에 아파트 가격들이 대부분이 높게 형성되더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면 명문학군이 먼저냐 아니면은 명문학군이 먼저냐 학군이냐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냐. 자,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학군이 형성됐나요? 아니면은 학군이 형성됐으니까 학군이 먼저 형성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나요? 강남 같은 경우는 강제 이주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미 명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다 먼저가 아니죠.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자, 강남 지역 외에 타 지역은 다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고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아파트가 형성이 돼서 명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가 형성되고 명문이 형성되더라라는 거죠. 그거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얘기하고 싶어 하는 지금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가격 형성과 명문이라는 거에서 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샀을 때 이 지역이 명문이 될 거냐 아니면 안 될 거냐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아파트 형성이라는 거는 보시면 강남의 개발과 그 다음에 잠실의 개발과 기타 개발에 있어서 명문학군을 탄생하게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신도시를 할 때 명문학교가 없었다는 거죠. 명문학교가 없었는데 발생을 한 거죠. 10년 후면 명문이 발생을 하더라. 자, 그 얘기는 역으로 보면, 1기 신도시 것을 역으로 보면 2기 신도시 및 지금 현재 택지개발 것도 현재의 택지개발 것도 뭘 할 수가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
결국 그쪽 투자를 하게 되면 명문학군이고 뭐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상당히 가격적인 거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그걸 지금 입증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의 것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린다 그러면 팁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지나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거, 신도시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지개발과 신도시에 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80년대 전두환 대통령 때 특별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촉진법인데 어떤 거냐면 주택 공급을 위한 촉진법으로 얘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택지 개발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90년대에 들어와서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라는 명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명칭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 언론에서 만들어낸 거죠. 언론에서 신도시라고 만들어. 그럼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 우리가 택지개발지구로 하는 거하고 신도시하고의 우리가 가장 크게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가 여기 신도시급에는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은 대형 병원입니다. 병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실제로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규모의 차이에 의해서 신도시니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니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이 학군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따분한 수업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거나 아니면 갭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분양을 받거나 아니면은 분양받은 거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하거나 해서 이 학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학군이 배정 유무에 따라서 좋은 학교의 배정 유무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 전세 가격이나 이런 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태까지 1시간 동안 정리를 하여 드린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